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거의 1%가량 올랐고요. 특히 오늘은 낙폭과대 기술주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거의 2% 가까운 1.8%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주된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지만 휴전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졌고요. 장중 한때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잠시 역전되는 일이 이날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전말만 하더라도 5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게 되자 결국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상이 진전됐다는 소식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애플은 11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2003년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길게 그리고 반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애플을 비롯해서 특히 낙폭과대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요. 어떤 분위기들이 이어졌었는지 마감 시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의 마감 시황입니다. 네,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기분 좋은 강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진척을 보인다라는 소식 장중 내내 투심을 강하게 받쳐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1% 내외의 강세,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 2.7%의 급 반등세를 보인 채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평화회담 진척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소강될 거다라는 희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외무장관 알렉산더 포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처의 군사 활동을 급격하게 줄이겠다라고 발언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이 여전히 합의에 이른 건 아니죠.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러시아의 발언 자체보다는 행동에 현재 주목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장중의 지수 상승세가 살짝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사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통해서 5년물 금리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 문제가 된다는 2년물 금리 그리고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쯤이 되겠고요.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모두 2.39%대에 머무르면서 잠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역전한 것은 2019년 9월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딜레이를 두고 진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재료들 속에서 종목별 분위기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포드와 GM이 5% 안팎으로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메타 플랫폼즈가 2.8% 그리고 넷플릭스가 3.5%의 강세로 시장을 주도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 섹터 내에서는 애플, 앞서 들으셨지만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 가까운 강세를 연출하면서 2003년 이래 19년 만에 최장 연속 랠리를 달려가고 있는 애플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당일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 시간으로 5시 30분쯤부터 어닝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 연출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주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닐슨 홀딩스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크게 뛰어올랐던 TV 시청률 업체였죠.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20% 넘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한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주당 28달러의 인수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추정되는 부채를 포함한 딜의 규모는 약 160억 달러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는 우버 테크놀로지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 우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택시 업계의 합의점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우버 앱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택시도 호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근 우버는 뉴욕의 택시 업계와도 비슷한 합의를 도출한 그 결과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호재까지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7%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텔란티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푸주와 시트로엥, 지프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되겠는데요. 자세한 규모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지프 공장에서 인력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에 대처해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을 찾겠다는 미명하에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온 바가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텔란티스의 주가는 7.3%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는 LHC 그룹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이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LHC 그룹을 주당 170달러에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LHC 그룹의 주가는 6% 가까운 반등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확인해 봅니다. 어제장에서 급락했던 국제 유가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낙폭을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했는데요.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는 흐름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유가의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새로운 락다운 조치가 현재 취해지고 있죠. 이 부분이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WTI 선물 가격 0.6% 하락하면서 배럴당 106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골드와 팔라디움까지 오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 이슈로 인해서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양국의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오늘은 크게 올라오고 있죠. 종전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가 나오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은 현재 1%대 낙폭을 기록한 채 1920달러 선 하회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를 둘러싼 공급난 우려도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팔라디움 가격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3월 7일 최고점에 대비했을 때 현재 40%가량 급락한 수준까지 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4.3%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떠올랐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채린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겠지만 휴전에 대한 기대인데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시장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밤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에 진전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진전이 보인다고 평가했던 이유는 이건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휴전 협상이 완료되면 조약 체결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러시아의 수석 협상가의 입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또 러시아 역시 이 휴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또 북쪽 도시인 체르니히브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현지 시간 화요일에도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은 계속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관료들은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히브 인근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군사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죠. 아직까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물론 이날은 시장의 낙폭과대주들이 다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낙폭과대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지 구분은 안 됩니다만 일단 그 중에서 이팸 시스템즈라고 하는 기업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주로 분류됐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팸은 직원의 거의 41%가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지역에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태에 의해서 직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기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던 게 바로 이팸 시스템즈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팸의 주가도 오늘 약 10%가량 높게 상승을 했거든요. 참고로 이팸 시스템즈가 어떤 기업인지 보니까 맞춤형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이 기업이 꼭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덕분에 작년 말에는 S&P 500에 편입된 대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나기도 했었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들어가자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었던 이팸 시스템즈도 주가가 급격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네, 재택치료 대세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제 팬데믹을 겪어오면서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재택치료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재택의료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고 본 미국의 보험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죠. 유나이티드 헬스가 LHC 그룹을 54억 달러, 한화로 는 6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당 가격으로는 170달러에 인수하는 것으로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8%가량의 프리미엄을 준 가격인데요. 인수 대상인 LHC 그룹은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병원에 오기가 어렵거나 자주 드나들기 번거로운 환자들을 위해서 이 환자의 집에 직접 치료사가 방문하는 방식이고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병원에 체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가 기술이 향상된 덕분에 집에서도 이전보다 더 다양한 치료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치료 가격 역시도 양로원이나 고급 요양시설보다 저렴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관리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 인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헬스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꼽히는 휴마나 역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재택의료 서비스 기업인 킨드레드 애톰을 570억 달러에 인수했었는데 그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를 감안해서 이 재택의료 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재택치료라고 하니까 저는 원격치료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의료진이 집을 방문해서 치료를 해주는 재택치료, 그게 미국에서 좀 요즘에 핫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은 전화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뭐 일종의 원격 진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번에 그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인수에 대해서 월가에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소식에 들려온 이후에 미주호증권에서 올라온 의견인데요. 양사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잘 들어맞고 유나이티드 헬스의 헬스케어 자회사인 옵텀의 역량이 인수를 통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인수가 옵텀 헬스 총 매출의 3에서 4% 그리고 영업이익의 5% 정도에 기여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미주호증권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재확인시켜줬고요. 목표 주가 역시도 550달러로 설정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수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인수하는 기업은 당일에 주가가 좀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오늘 하락하긴 했는데 뭐 0.5% 굉장히 소폭의 하락을 한 걸 보니까 인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리오프닝은 투자도 달라라는 키워드인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 리오프닝에 투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전체리 랭커는 좀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리오프닝 시대예요. 예. 좀 재미있게 하자. 그런가요? 네. 뭐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것을 대부분 생각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이번에 건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팬데믹을 겪는 동안 주식 거래 플랫폼으로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로빈후드가 이번에는 리오프닝에 발맞춰서 거래 가능 시간을 4시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시간을 확대하는 게 왜 리오프닝에 발맞춘 변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팬데믹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 안 나갔죠. 그리고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그 시간 동안 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었고 덕분에 주식 투자를 굉장히 편하게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겹치죠. 그래서 주식 거래하기도 빠듯하고요. 또 눈치도 보이고 뭐 바쁘다 보면은 이제 거래 시간을 또 놓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빈후드의 고객들은 이런 불만을 지금까지 호소했다고 합니다. 로빈후드는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들이 정규 개장 시간에 일을 하거나 정신이 없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장 뉴스를 평가하고 대응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피드백을 자주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4시간 거래 시간을 확대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른 아침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상관없이 편리한 시간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로빈후드에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거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4시간을 확대함으로써 로빈후드의 실적 반등도 좀 꾀해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거래 시간을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는 개장 전 30분 그리고 마감된 이후 2시간 후까지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시간 추가 확대를 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동부 시간 기준으로요. 새벽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뭐 미리 거래를 해놔도 되는 것이고요. 또 퇴근한 이후에도 충분히 여유를 갖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호재면 호재지 악재는 분명 아닐 것 같거든요. 다만 라이벌 주식 거래 업체들인 찰스 슈왑이나 인터랙티브 브로커 이런 기업들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뭐 이 연장 거래가 로빈후드만 제공하는 뭐 특별한 비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이다,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로빈후드의 실적 가이던스도 부진했었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는 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가운데 거래 가능 시간도 는다고 하니까 로빈후드의 실적 개선도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요 뉴스들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지금까지 전채린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